오른손잡이가 왜 왼손잡이보다 많을까? 즉 오른손잡이가 많은 이유를 이와 관련된 언어학 이야기를 살짝 섞어서 전개해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오른쪽은 긍정적, 왼쪽은 부정적으로 쓰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왼손으로 밥 먹는 걸 굉장히 무례하게 여겼던 적이 있죠. 난 왼손잡이야 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할 정도로 이 왼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원적으로 오른은 오른에서 나왔습니다. 즉 오른쪽은 약간 올바른 쪽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왼쪽은 우리가 보통 외아들, 외딴섬 할 때 그 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홀로 떨어진, 따로 떨어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이렇게 국어에서 오른과 외는 각기 어원적으로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뉘는데 이런 비슷한 현상이 영어에서도 발견됩니다. 영어에서 right는 오른쪽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옳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의미하는 left는 원래 약하고 멍청하다는 의미를 가진 고대영어 lift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각 이미지가 국어의 옳은, 왼과 마찬가지로 이 영어의 right, left도 애초에 어원부터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에서부터 비롯한 거죠. 이 게이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왼쪽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왼쪽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하나는 비실용적인, 하나는 잘못된이라고 부정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오른쪽은 긍정적, 왼쪽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경우는 단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어 표현에서도 나타납니다. 요 위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요 위의 예시는 네덜란드어의 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 링스라는 게 왼쪽에를 의미합니다. 사전적 의미가 왼쪽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요 문장을 직역을 하자면 왼쪽에 누군가를 내려놓다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약간 좀 관용적으로는 그 사람을 무시한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무시한다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왼쪽에라는 표현을 두고 쓴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아래에 나타난 표현은 이 스페인어의 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츠퀘르도는 왼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문장을 보시면은 넘어져서 왼쪽 발을 다치다라고 했을 때 이 이츠퀘르도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이게 되겠죠. 이 아래 문장에서는 이렇게 왼쪽 발에서 왼쪽을 나타내 주려고 이 이츠퀘르도가 이렇게 왼쪽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딱 나타나고 있는데, 뭐 위에 문장을 보시면 해석에 뭐 왼쪽이라는 의미가 전혀 나와 있지 않죠. 이 위 문장을 조금 직역을 하자면은 아침에 침대에서 왼발로 깨어났다인데, 이런 표현을 좀 관용적으로 기분이 잡치다, 그날 뭔가 운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재수가 없고 오늘 일진이 안 좋아 같은 뉘앙스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수가 없고 기분이 잡치는 표현을 이 왼쪽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타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왼쪽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이고 있는 거죠. 관용적으로. 한 연구자는 50개의 언어를 연구를 해갖고 이 왼쪽과 오른쪽의 어원이 되는 단어들을 한번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왼쪽의 어원이 되는 단어들은 뭐 여기 나온 대로 dirty, weak, low, dark 등 부정적인 어감을 지닌 단어가 많은 반면에 이 오른쪽과 관련된 단어들은 뭐 strong이라든지 clean이라든지 high라든지 leader라든지 light와 같이 뭔가 긍정적인 어감을 지닌 단어가 많았습니다. 그럼 인간이 애초에 선천적으로 왼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오른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자가 왼쪽과 오른쪽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지니는지 몇 가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요, 피실험자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의 선택지를 줍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이 여자한테, 피실험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왼쪽이랑 오른쪽에 어떤 상자가 있는데 요게 좋은 게 들어있을까? 요게 좋은 게 들어있을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실험자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 오른쪽은 여기가 되겠죠? 이 오른쪽에 있는 선택지에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다 라는,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무엇인가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다른 분석을 했는데, 이 미국 대선 주자 중에 미국 대선 주자들의 연설하는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이 오른손잡이 사람들은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오른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들은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 왼손을 쓰는 경향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반대로 오른손잡이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왼손을 쓰게 되겠고요. 왼손잡이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오른손을 쓰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 오른쪽의 예시를 보니까 어때요? 사람은 자기가 주로 쓰는 손, 즉 자기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을 자기가 주로 쓰게 되겠죠. 이런 주로 쓰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연설자들을 보면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 왼손잡이들은 왼손을 자주 쓰는 거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 왼쪽 내용을 봤더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에 조금 좋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사람은 주로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쪽이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실험을 보면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로 쓰는 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거고요. 그 다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쪽에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쪽이 긍정적인 의미, 왼쪽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녔다면 과연 왜 오른손잡이가 많은 걸까요? 왜 사람은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더 많은 걸까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몇 가지 썰 위주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설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 언어 능력과 관련된 이 좌뇌가 사람의 오른쪽 신체를 제어하기 때문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잡이가 많아지게 되고 긍정적 의미를 지니게 됐다는 썰이 되겠는데요. 이 가설은 사실 실제로 운에도 이 언어 능력에 꽤나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요.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가설이 되겠는데 사람의 심장이 신체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보면 약간 왼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왼손에는 이제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이렇게 무기를 들게 되어서 오른손잡이가 망패되고 그래서 오른쪽이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됐다는 썰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 또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좀 반대로 생각해야 즉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칼을 오른손에 들게 되었다라는 게 더 합리적이죠. 그렇죠? 이런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칼을 오른손에 들어서 오른손잡이가 많아졌다는 가설이 조금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또 다른 반박이 있는데 이 칼과 방패를 쓰지 않던 시절에서부터 이 오른쪽을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 가설은 굉장히 유명한 가설이지만 조금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게 오른손잡이라서 칼을 오른손에 드는 거지 칼을 오른손에 들어서 오른손잡이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 세 번째 가설입니다. 세 번째 가설은 저울로 무게를 잴 때 보통 이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무게를 두고 왼쪽에다가 추를 넣어갖고 이 물건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때 이 오른쪽에 무게를 두고 그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의 추를 조절했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됐다라는 썰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조금 척 봐도 좀 아닌 것 같죠? 이게 저울 하나 가지고 갑자기 오른손잡이가 많아졌다라는 말도 조금 이상하고 굉장히 비약이죠. 그리고 이런 저울을 거의 쓰지 않는 문화권에서도 오른쪽을 긍정적, 왼쪽을 부정적으로 의미를 쓰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가설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가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최근에 나온 썰인데요. 이 해가 우리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해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이 종교적이거나 농업적인 이유로 동쪽을 약간 이렇게 우상시하는 관습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생겼다라는 그런 썰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 근거가 꽤나 구체적인데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해가 뜨는 동쪽으로 이제 절을 하려고 하면 북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던 사람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고개를 돌고 몸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서 남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고대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 야민이라는 단어가 오른쪽과 남쪽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이런 방향을 나타내는 게 야민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남쪽을 보던 사람이 동쪽으로 향하려면 이 고개를 왼쪽으로 돌아서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대 아랍어에서는 이 왼쪽과 북쪽을 둘 다 의미하는 요 샤말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런 근거가 있지만 이런 언어적인 근거가 있지만 이것도 사실 왜 오른손잡이가 많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죠. 이제 이게 가장 최근의 가설인데요. 최근에는 위와 같은 가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좌뇌가 긍정적인 감정을 다루고 이 좌뇌가 긍정적인 여기가 좌쪽이 되겠죠? 여기가 왼쪽이 긍정적인 감정을 다루고 우뇌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기 때문에 좌뇌의 영향을 받는 오른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썰입니다. 이런 가설은 꽤나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으며 이 좌뇌와 우뇌가 서로 감정적인 측면에서 마치 우리 도교에서 얘기하는 음과 양처럼 상호 보충적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뇌는 부정적인 감정, 좌뇌는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오른손에 좀 더 긍정적인 이런 의미가 부여하게 되는 기제가 되었다는 내용을 이 가설은 좀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가설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논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오른쪽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왼쪽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언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팩트로 자리 잡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나 예술, 종교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마야 문명의 벽화를 보시면 보통 이제 지배자나 이제 상급자가 오른쪽 얼굴을 보여주고 오른쪽 손을 자주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랍, 인도권 문화에서는 왼손으로 밥을 먹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며 많은 종교에서는 오른쪽을 뭔가 이렇게 긍정적, 왼쪽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많이 목격이 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어떤 전통 부족의 집에 가면은 두 개의 난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따지면 밥솥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난로가 이렇게 두 개의 난로가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오른쪽 난로는 사람이 먹는 거, 왼쪽이 것은 가축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용도로 쓴다라고 합니다. 즉 얘를 약간 긍정적인 거, 얘를 약간 부정적으로 쓰는 게 되겠죠. 이게 태국의 어떤 전통 부족의 관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어의 오른이나 영어의 right처럼 이 오른쪽이
긍정적인 의미를 왜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국어의 when이나 영어 left처럼 왼쪽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가설과 언어적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게 얼핏 보면요, 이 긍정, 부정이라는 게 굉장히 대조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게 확실하게 딱 대조적인 개념인데, 이거를 오른쪽, 왼쪽으로 나타내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를 잘 보시면요, 수직적 구조는, 이렇게 수직적 구조는 확실하게 얼굴이랑 다리랑 생긴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앞뒤면을 보더라도 앞의 모습이랑, 사람의 앞의 모습이랑 사람의 뒷모습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는데, 사실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은 이 앞뒷면이나 수직 구조와는 다르게 대조를 이루고 있지는 않거든. 거의 대칭을 이루죠. 사람을 이렇게 앞에서 반으로 쪼개보면 왼쪽이나 오른쪽은 거의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잖아요. 근데 이런 대칭을 이루는 신체 구조에서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많은 학자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